이제 마지막 3교시 짧은 시간인데 3교시까지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는, 고전 시간은 우리가 모든 작품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수능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고전 시간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투를 익히고,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들, 관용적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익혀두다 보면 처음 보는 작품도 우리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키워진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이번 다룬 작품 개수 너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폭넓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하던 거 마무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문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혼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동영상 끊고요,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 강의를 자기가 풀어본 다음에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었죠. 5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샤. 내가 성질이 게을러요. 그래서 하늘이 미리 알아가지고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이 말이겠죠. 인간 만사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바로 벼슬을 의미하는 겁니다. 벼슬을 하나도 안 맡겼어요. 다만당 다토리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 말일 텐데 세 글자도 맞춰줘야 되고, 운율감도 살리기 위해서 당자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옛날 노래 보면 저런 식으로 일부러 글자를 추가해서 당자 넣는 경우 은근히 있어요. 그런 거고, 다토리라는 것은, 도토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다툴 이 없는, 이렇게 돼요. 다툴 사람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거 구개어만 시켜야 되겠죠. 디귿과 이 만났으니까. 그럼 지키라 하시도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자연스럽게 읽으면 축약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지키라. 요즘 현대와 거의 유사해지죠. 강산을 지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나는 원래 성질이 게을러. 그래서 벼슬 같은 거 하나도 안 맡기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 말 속에는 윤선도의 감정이 좀 묻어 있어요. 벼슬에 대한 감정. 맨날 당파에 밀려가지고 벼슬 잘리고 유배가고 많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툴 사람이 없는. 이 말 속에는 뭐야? 인간 만사는 항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공간이다, 싸우는 공간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비판하고 있어요. 은근히 세상 만사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납득이 됐나요? 다음, 강산이 교타한들. 교타 또 나왔죠? 좋아하다, 지금의 좋아하다겠죠? 좋다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분수, 그러니까 내 능력, 이런 말이에요. 강산이 좋다한들 내 능력으로 내가 누웠겠느냐. 이 누웠다라는 말은요, 눕다를 한자를 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누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웠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립을 써요. 립.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신양명. 입신, 몸을 일으킨다. 이건 세상에 나간다는 거예요. 입신양명. 이건 입신양명은 세상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워서 좋은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게 입신양명이거든요. 그 반대는 서 있다의 반대는 누웠다니까, 누웠다라는 얘기는 은거생활했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누웠다는 거 진짜 누워 있으면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님군 은혜를 이제도 아누이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능력으로 내 강산에서 한가롭게 지낼 수 있었겠느냐. 이건 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벼슬한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금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예의 또는 의리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임금 한번 얘기해 주죠. 은혜를 이제도 아노이다. 이제 더욱 알겠구나. 자연 속에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라. 이것도 은근히 깔려있는 감정이 있는데, 자, 잊지 마세요. 신하가, 사대부가 임금의 은혜를 갚는다.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벼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 갔던 친구는 아니지. 유배 갔던 애가 임금 은혜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은 벼슬에 복직하고 싶다는 소망을 은근히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그러니까 복직하고 싶어도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직해봐야 반대파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신세 한탄 뭐 이런 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문제를 두 개나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대시를 읽을 것인가 이걸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와사등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태도 이 정도거든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차단한, 뭔지 모르면 이건 제껴도 돼요. 주석이 안 붙어 있으면.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와사등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난 알아요. 와사등 가로등입니다. 가스등. 옛날에 가로등 가스등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이건 놓치면 안 되겠죠. 화자는 지금 슬픈 현실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화자의 정서니까. 그 다음에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고독한가 봐요. 어딜 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화자는 지금 방향을 좀 잃어버린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긴 여름에, 계절은 여름인가 봐요. 황망이 나래를 접고, 무슨 뜻이죠? 해가 지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고전 시간에서 나래라는 말 나왔죠. 날이 기억나나요? 나래, 날개죠. 표현법 뭘까요? 지나가는 길에. 활유법이 되겠죠. 활유. 해는 생명이 없는 건데 생명체 새처럼 표현했으니까. 늘어선 고층. 고층은 뭐 건물이잖아요. 높은 건물. 창백한 묘석 같아요. 고층을 창백한 묘석. 묘석은 묘지의 비석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창백한 거니까 부정적으로 표현됐죠. 그러면 고층이 있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란한 야경. 이건 무성한 잡초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화자는 현재 고층이 있고 찬란한 야경이 있는 공간에 있는 거니까 화자는 어디에 있다? 도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공간이 없네. 화자는 지금 도시에 있고 밤이고 그 다음에 와사등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화자가 여기까지 읽은 거 얘기해보면 화자는 감정은 어때요? 감정은 슬퍼요. 또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읽어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영원히 안 나올지도 모르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거 표현법 하고 갑시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거예요. 원래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시각적인 거죠. 스미는 건 촉각적인 거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가 일어났다. 이런 걸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말하죠. 공감각적 심상.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거리를 낯설게 느끼고 있군요. 화자는 지금 도시에 있는 건 틀림없는데 도시의 거리를 낯설게 느끼고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아까 슬픈 감정과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도시에 있으니까요. 근데 왜 군중이 있는데 공허할까요?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가지고 왔기에 이 비애 슬픈 마음이죠.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시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내 어디로 어떻게 가란 슬픈 신호기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거는 첫 번째 구절과 순서만 바꿨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화자는 이 상태구나. 근데 왜 이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밤에 화자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공허한 군중.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서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인식을 했나 봐요. 이런 게 이제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여기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 정도만 읽어줘도 된다. 화자는 도시에서 감정이 어때요? 좋지 않구나. 이 정도는 틀림없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실전적일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주목해야 돼? 선택지에 주목하는 게 운문문학 문제풀이 방법의 실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 나온 거는 김수영의 사령이 나왔어요. 죽을 사자는 알죠?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활자가 뭐죠? 글자죠.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목이 사령이다. 이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이 벗은 누구밖에 없어? 활자밖에 없어요. 활자는 나에게 뭘 말해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활자가 실제로 나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재 화자는 뭐하고 있다? 자유와 관련된 글을 읽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대, 즉 책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나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푸른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문제는 여기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대요. 행동이 죽음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제대로 된 행동을 못 하나 봐요. 이 욕된 교회에서는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이 이곳이에요. 욕된 교회 맞죠? 이곳에서 화자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책대로 살아왔는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스워라. 뭐가 우스워요? 자기 자신이 우스운 거죠. 그럴 때 쓰는 말 이런 말을 익혀둬야 되겠죠. 자조적이다. 자기 자신이 우스운 거예요. 비웅신하는 거죠. 거울 보면서 아이고 비웅신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시의 모든 거. 이렇게만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다. 그걸 같이 봐볼 텐데 여기 이제 한거 1890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문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연습을 해보자고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선택지는 낱말 하나하나 읽어야 됩니다. 문장을 통으로 보는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이건 이제 현실 도피라고 할 만할 텐데 지금 가글에서는 도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나요? 현실 슬프다고 얘기했죠. 나에서는요 화자 자신이 바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미래에 대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나는 언제 어떻게 할 거야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 이미 틀린 거가 되겠고 가도 마찬가지죠. 나다에는 부정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대결 의지. 부정적 세계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가글이 부정적 세계가 따로 나와 있었나요? 나에서도요. 세계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화자 자신의 모습이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거는 나에만 해당되겠죠. 나에만. 가에는 반성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 거예요. 가나다의 시 내용들이 화자가 지금 매우 만족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뇌가 있다는 얘기는 왠지 고민거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가글에서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나요? 가글에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나와 있었죠. 그 다음 나글에서는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는 거야. 다에서는요. 어디로 가지? 이런 거.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다 5번.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는 것을 빨리 나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읽는 연습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낱말 하나 때문에 정답 오답이 갈려지는데 그럴 때 실수가 나올 여지가 충분하고 실수 나올 것도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정답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읽는 연습해야 됩니다. 다음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이 이제 표현상 문제 자주 나오죠. 가의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도시였죠, 공간이. 그럼 도시와 대조된 어휘가 있어야 돼요. 없었죠. 그 다음에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가에 의인화가 있었나요? 가에 의인화가 없죠. 나는요? 나는 의인화가 있어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그랬을 때 이때 그대는 활자니까요. 그건 의인화가 됐겠지만은 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천년과 끝년을 대응시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수미상반이라고 하죠. 수미상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둘 다 수미상관이 분명히 보이죠. 가는 거의 순서만 바꿨고 나에서는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서로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하려면 뭐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청자가 나는 그대라는 말을 벗이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친밀감을 드러내고자 한 목적은 또 마땅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특히 가에서는 청자가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은 고를 수가 없는 거고요. 역설과 반어 이렇게 나왔는데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더 붙이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3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A가 뭐였지? A는 왜 A가 안 보이죠?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그랬어요. A는 B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A에 보면은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예요. 그럼 해가 지금 뜨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지고 있네요. 이렇게 뜻밖의 고마울 때가 이런 게 나와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B는 A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세월이 물 흐르다니 옛날도 이 말 많이 썼지만 지금 사람들도 세월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 쉬지 않고 흘러가니까 많이 쓰죠. 그래서 관습적 표현 또는 관용적 표현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적절하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라는 것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어는 이 환기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서를 떠오르게 한다, 정서를 만들어준다, 표현하고 있다 이래도 돼요. 그래서 모든 시의 시어들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데 크든 작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A, B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는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화류법이죠. 그 다음에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직유법이죠. 둘 다 비유가 되겠죠.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A.
해가 지는 거 지금 석양무렵 해가 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다고 했으니까 시각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월이 물 흐르는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타당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시간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것. 자, 밑줄치 잘 볼게요. 자와 세계 사이의 분열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긍정적 상태야, 부정적 상태야? 부정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찾아볼게요. A,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없는 걸 골라라. 즉 감정의 중립적인 걸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얘는 감정이 드러난 말이니까 안 되겠죠. 늘어서 있다는 얘기는 고층이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답이 2번이에요. 근데 낯설다는 얘기는 대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공허한, 군중이 있지만 그들에게 공허하게 화자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 차단하니 어려운 건데 이건 주석 붙여야 됩니다. 원래 차단하니란 말은 김광규인 자주 쓰는 시형인데 이건 차가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몰랐다 칩시다. 그래도 늘어서 있다는 얘기는 긍정 부정을 따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고층들이 늘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번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 차가운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불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화자가 바라보는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거였겠죠. 여기서 만져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5번 문제. 이제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에 대한 설명인데, 김수영이라는 시인도 매우 중요한 시인입니다. 현대 시인 중에서 출제위원들 중에서 김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매우 많을 겁니다. 김수영의 사진 중에서 파마처럼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그림을, 이미지를 여기저기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국어과 쪽에.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북동의 서강으로 이사했대요.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안정을 누리게 해서 긍정을 좀 시에서 담았어요. 그런데 그리 오래가지 못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는 겁니다. 줄곧 이상과 현실 문제를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서름과 비애를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현실은 자기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데 내 개인적 삶에 지금 만족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삶에 빠져있는 거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는 이러한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찰적 시를 매우 많이 써요. 근데 윤동주의 성찰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치열한 자기 성찰을 해요. 끝까지. 그런 시인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서는 폭포가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폭포가 나타와 안정을 뒤집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안정이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가 뒤집어 버린 거니까. 안정적인 삶은 물론 좋은 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상을 꿈꾸는 김수영에게 있어서 현실의 안정, 좀 더 세게 말하면 안주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안주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생활 안정에 빠져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주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김수영도 서강이라는 곳에 이사 와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자기가 바라는 세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는 시다, 사령도. 그래서 현재 서강에 살고 있는 주변 풍경, 뭐 저 풀도 저 페인트빛도 다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참고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지 중에서 되게 이런 문제는 이 선택지 중에서 이것과 관계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본문 내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 하나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애매한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이과 학생들 이런 문제 많이 어려워합니다. 답은 찾았는데 애매하다, 찝찝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활자는 자유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럼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시를 잠깐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다 마음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 내용과 따져보면 답이 명백히 나오는데 이것과 연관하다 보면 이거는 여기 앞에 시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다음.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지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도 저 고요함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와 연결해 보면 타당해 보이죠. 역된 교회는 서강에서 현재 화자가 있는 것이니까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적절해 보이고 우수어라는 비애를 함축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조금은 비웃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답 말 안 했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기 바탕으로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시조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본문 내용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일수는 시상전기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하겠죠. 맨 첫 번째 시조 뭐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에 충효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못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는 출발점이죠. 이수의 계교는 일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계교란 말 뜻은 주석이 붙어 있죠. 서로 견주어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교는 충효를 나눈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이론냐 못 이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임천의 좋은 점이 이수에 드러나 있다. 임천은 무엇일까요? 자연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시조에는 자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북 동남에도 이루지 못할 뜻을 세월이 물 흐르는 단이 못 이룰까 하노라. 임천 자연의 좋은 점이 아니라 속세에서 벼슬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내용이 엉뚱하잖아요. 사수는 이수와 삼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이수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이 막 흘러가서 벼슬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수에서는 자연에 놀지 않으니까 임금 저버리고 임금을 모시지 않으니까 자연을 버리고 그래서 둘 다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수는 사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변주란 말 자주 나오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내용이나 형식만 바꿨다는 뜻이 됩니다.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사수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갈등하고 있었고 오수에서도 언제나 내가 이거 결단할 거야. 갈등 상태잖아요. 그래서 심화하고 있다. 가능해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거 18곡과 연계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쿠 이걸로 끝났네. 선생님 지문 하나를 더 넣어놓을까 했는데 여기까지가 빠졌네요. 거기 만응의 지문을 하나 더 넣어놓으려고 했었는데 편집상 빠졌군요. 어쨌든 마무리로 당부의 내용만 좀 하고 이건 선생님 마음이고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은 공부에 대한 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이제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정상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당부하고 싶은 거, 국어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조급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시간 안에 다 풀려고 자꾸 하다 보면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걸 자주 하게 되거든요. 시간에 맞추다 보면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맞췄는데 오답이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오답도 막 발생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연습은 언제 할 건가요? 지금 해야 된다는 선생님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문학집은 몹시 어려워요. 실전 때 나오면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독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독해력은 시간 맞춰 읽다 보면 독해력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어려운 지문이 떴으면 그걸 내가 스스로 요약 정리도 해보고 해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 독해력을 키울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독해력도 키워지고 독해력이 키워져야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수능 국어 시간이 항상 모자랄까요? 그 원인을 생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낱말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읽고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독해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해력과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려면 시간의 제약 속에 문제 푸는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1학기잖아요. 1학기에는 내 기초 체력, 즉 시간만 있다면 내게 주어진 수능 레벨의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전 선생님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로 다시 다음 주에 재개강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그쪽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푸는 요령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좀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음 정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